현찰로 사야지. 역대 제일 많이 벌었던 얼마인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전성기. 전성기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보여요? 포르쉐? 포르쉐에 대해서 굉장히 애환이 깊은, 저에게는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트색 포르쉐. 많은 차들이 있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이 브랜드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뒤에 있는 포르쉐 썸네일과 제목에 보셔서 알듯이 이 차는 정말 엄청난 분이 탑니다. 21살, 무려 우리 문파크보다도 어린 분이 첫 차로 이 차를 샀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참 진짜. 자, 일단 그리고 이 엄청난 분을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이 981 박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718 GTS를 지금 사실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 뭐 아니면 벤츠 BM 같은 경우에는 차가 출시가 되면 구형과 신형으로 나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3시리즈 신형, 3시리즈 구형, 뭐 3시리즈 이전 모델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신형의 개념이 없어요. 혹시 그걸 느끼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람보르기니 우라칸만 해도 우라칸 신형 구형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고 우라칸의 전 모델이 가야르도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두 차량이 신형 구형이라고 구분 짓는 것보다는 그냥 독창적인 모델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신형과 구형은 맞지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은 람보르기니로 보는 거죠.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형의 가격이 진짜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되고요, 신형은 마찬가지로 가격 방어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를 사면은 그 얘기 알아요? 혜테크. 그게 뭐예요? 페라리로 재테크 하는 거. 차를 사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사놓고 차 가격이 안 빠져요. 오히려 시기 잘 맞고 잘 팔면 돈을 버는 차가 바로 페라리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포르쉐 박스터 981 박스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981 박스터, 얘는 일반 모델이 아니라 GTS 모델인데 이 차가 출시가 된 지 보통 벌써 한 5년인가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보다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얘 GTS 딱 10,000km 탄 거 출시가보다 얼마나 빠졌는지 혹시 알아요? 그래도 한 3천만원, 4천만원? 1,000만원 빠졌습니다. 에이, 말도 물론 안 돼. 소비자 가격이긴 하지만 도매가로 계산을 해도 정말 많이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5년, 3년 정도 지나면 뭐 독일 3사 차들 혹은 감가가 심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나요. 하지만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외관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하나고요. 특히 이 981 GTS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의 마지막 자연흡기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981 GTS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 제가 타고 있는 718 알죠? 718S와 981 박스터 GTS랑 가격대가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싸고 구형, 신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운전의 재미는 포기할 수가 없어. 얘는 이전에 나온 모델이고 연식이 좀 있긴 하지만 나는 포르쉐의 자연흡기 6기통이에요. 심지어 얘 6기통이에요. 제가 타는 GTS 몇 기통이죠? 4기통. 4기통입니다. 나는 6기통의 그런 시원한 배기음과 운동 성능 그리고 감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이 981 GTS로 진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혹은 나는 신형을 못 사,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르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차를 찾아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관의 디자인을 둘러보면 신형 718과 981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라이트. 거의 근데 똑같아요. 약간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타원형이긴 한데 큰 차이를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범퍼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오죠. 전폭이나 전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옆에 이거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후면부인데, 이 후면부에 테일램프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호불호가 좀 갈려요. 718의 디자인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981 박스터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온다,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차가 나와도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금 박스터도 우리가 앞전에서 지금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게 변화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내도 마찬가지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718 박스터랑 솔직히 얘기해 줄까요?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이게 좀 더 커지고 뭐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센터 패시아 특히 이 기어노브 디자인은 정말 지금 나오는 파나메라 빼고요 뭐 이런 뭐 터치 패널 들어간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똑같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단 바뀐 게 이 핸들이에요. 이 핸들은 신형 핸들이 훨씬 예쁩니다. 저도 그 인정하죠? 생각이죠. 요 핸들만 조금 아쉽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이 차를 타고 있는 차주가 주인공이에요. 이 차주를 한번 모셔놓고 과연 21살에 어떻게 포르쉐를 샀고 유지비는 얼마며 도대체 이 포르쉐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나가는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21살에 포르쉐를 사는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파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유튜버라 텐션이 다르네요. 이처럼 그렇게 정지로 시프트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체력거리가 안 되죠. 아니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 뭐 오너분들을 만났지만 21살에 포르쉐 박스터를 첫 차로 사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아니 채널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왜 이 차를 샀는지 한번 우리 독자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게 네. 차는 아니에요. 근데 첫 스포츠카예요. 첫 스포츠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데일리카가 집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뭔가 제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아니면은 뭔가 밟고 싶을 때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을 때 처음에는 사실 4인승 오픈카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타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뒷자리 시트를 버리고 2인승으로 딱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가격대가 맞는 차가 이제 F타입하고 박스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박스터로 자, 그러면 4인승 오픈카를 어떤 거 보셨어요? BMW 428i, 벤츠 C 카브리올레, 그리고 BMW Z4 뭐 이런 차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사고가 좀 났어가지고 사고가. 네. 그래서 보험료 할증이 좀 두려워서 좀 보류를 해놓고 네. 나중에 차를 사기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증 되기 전에 타가지고 그다음에 할증 되기 전에 먼저 사가지고 타는 게 좀 더 이득이겠다 싶겠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20살에 포르쉐 박스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럼 혹시 설마 골드스푼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네. 그 골드스푼의 그 사람들은 이제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19살 때부터 이 게임 유튜버 직업을 방송을 하셔서. 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혼자서 편집 같은 것도 하고 방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따로 나가는 지출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모았었던 꾸준히 적금을 들어가지고 현찰로 사겠습니다. 현찰이요? 얼마요?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네. 1억 좀 안 되게. 우와. 21살 때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21살 때도 거의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일을 유지해왔었기 때문에 그 수익의 95%를 항상 달마다 적금했어요.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만약에 역대 제일 많이 벌었던 얼마인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전성기. 전성기 때. 월 수입이 6개월, 7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던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얼마죠? 그때는 이제 한 1000에서 1500. 21살에 1000에서 1500. 그러다가 그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그 달에 3배를 벌 때도 있고 맞아요. 어떨 때는 그 달에 2분의 1배를 벌 때도 있고. 그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튜버가 구독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꾸준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닥터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지한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이 많이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 차의 유지비가 그러면 얼마인가가 또 궁금해요. 한 달에 지금 유지비를 얼마 정도 내는 계시는 거죠? 일단은 네. 전에 제가 이 차를 작년 2019년 8월에 샀습니다. 네. 8월에 사가지고 5달 동안 1000km를 뛰었어요. 와. 뭐 택시 하신 거예요? 이거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부산으로 왕복을 갔다 왔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어 라고 네. 할 때는 을왕리나 아니면 오이도 같은 데를 많이 갔다 왔어요. 제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젊은 유튜버분들, 20대 유튜버분들이 좋은 차를 많이 타요. 그 모임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제 누가 왜 닥터준님 같은 경우에 나와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네.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항상 봐요. 근데 나도 가고 싶지만 제가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 나이가 많아서.
저는 아, 30대잖아요. 에이 근데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자 일단 봐요. 저보다 돈도 잘 벌죠. 20대에 좋은 차 탑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좋은 차 타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유가 된다면 저는 좀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꼭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추억을 많이 만들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자꾸 너무 새는데 너무 그냥 궁금해요. 그지 않아요? 네. 차가 눈에 안 들어와. 자 그러면 한 달에 유지비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월에 10,000km, 말도 안 되는 키로수인데 이거를 했을 때 유지비 얼마나 나오셨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확실히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중고가 전체를 다 자차 가격으로 안 넣어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 가격을 최대한 올렸을 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딱 넣고 만 19세 기준으로 1년 보험료가 1,580만 원. 미쳤다 진짜. 와. 그래 맞아요. 내가 아직 기억나. 저도 20살 초반에 SLK 보험을 1,000만 원 내라서 저는 그때 자차 뺐거든요. 아니 1,000만 원을 보험료로 내라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면 내 돈으로 고쳐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자차 드신 거네요? 자차를 들었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보험료를 다 내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냐면 이거를 네. 공동 명의로 사가지고 아. 아버지 밑으로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보험료가 1년에 900만 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500이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기름값도 같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3,000km에서 4,000km를 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들었었던 기름값이 네. 이제 달에 300 정도 나가지 않았나. 한 달에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엄청 타시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왜냐면 이 차를 연비 지금 킬로당 얼마나 나가죠? 얘가 근데 생각보다 정속 주행하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 맞아요. 지금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정속 주행을 하면 정말 연비 잘 나옵니다. 예. 하지만 정속 주행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 봐 이거 봐 300만 원이 정속 주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718 박스터 저도 정속 주행하면 연비 잘 나옵니다. 하지만 박스터 매력이 뭐냐면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바이크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겁나 쏘고 있어요. 나 뭐지? 정신 딱 차려보면 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해보면 한 달에 유지비가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이거를 많이 타고 있진 않고 네. 지금은 날이 춥고 길이 좀 미끄럽잖아요. 얼어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세단을 가끔 가다가 타고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별로 안 드는데 그때는 되게 달에 유지비가 400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400. 만약에 엔진 오일하고 타이어 간 것까지 하면은 아마 500 정도가 나가지 한 달에.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차 리스료를 뺀 금액이에요. 차는 현금차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네. 원래 우리 닥터중님처럼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리스를 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싹 다 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리스료를 포함해서 유지비를 넣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700만 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제 포르쉐 박스텍 한 달에 200만 원 냅니다. 근데 지금 하루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러신 거죠. 근데 좀 적게 나갔다, 진짜 정말 유지비가 정말 저렴했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가죠? 정말 적게 타면은 기름값 뭐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 오, 그러면 진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는 경우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유지비 메리트가 정말 좋아요. 자, 그다음에 1억이라는 금액인데 왜 981 박스터를 사신 거죠? 718 박스터도 있잖아요. 그쵸. 718S가 네. 이게 드래그로도 나온 결과인데 네. 718S하고 981 GTS하고 성능 면에서는 718S가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이게 알아. 말씀해주세요. 네, 포기할 수 없는 이 6기통 자유넣기 수평대양. 와, 진짜 그거는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차 되게 잘하시네. 왜냐면 실제 맞습니다. 4기통 터보 718이 신형이고 뭐 이쁘고 뭐 다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감성 부분에서는 진짜 981 GTS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샀었던 그 주변에 이제 718 GTS 오너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 차 배기 소리 딱 듣고 와, 내 차에선 저런 소리가 안 나는데. 현타 오지게 오죠. 진짜 꿀팁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서 굳이 신형을, 그러니까 포르쉐는 굳이 신형을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사면 되니까. 자, 어쨌든 오늘 21살에 진짜 포르쉐를 사는 엄청난 닥터준님을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또 요즘에 직업의 1위가 유튜버잖아요. 맞아요. 그럼 유튜버를 꿈꾸는 우리 좀 젊은 친구들 혹은 뭐 많은 분들에게 뭐 선배로서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내가 편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영상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다른 분들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되게 참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딱 하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독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은 본인 스스로 한번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시네요.
자, 멋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 또 채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닥터중님 채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오버워치를 주로 하고 있는 게임 유튜버인데요. 네. 이제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버워치 자기 자신의 탱커 실력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진짜 멋진 차, 그리고 또 어렵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용기 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자제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바. 자, 역시 981의 매력은 이런 배기음이 하니까요. 정말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 좋은데요? 근데 이 배기음을 얘기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나요? 왜요? 타르가 배기음 구리다고 했다가 욕 오지게 먹은 거. 왜 그 생각이 날까요? 이게 오리지널이죠.